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기 105년 8월 17일 부산시민선방 원데이 원강 아카데미 제15회차 강의일입니다. 긴 장마 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변함없이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도반님과 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원강 아카데미 강좌는 원불교 화당교당 재산 김형진 교수님께서 생태와 마음 공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설명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사이시여, 오늘 거룩한 날 원기 205년 8월 17일에 원불교 부산시민선방이 주최하고 원불교 교정원 문화사회부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원데이 원불교 문화가 있는 날 원강 아카데미 강의 제15회차 강좌를 갖게 하여 주시며 감사하나이다. 오늘 강좌에 참석한 시민과 도반님들께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나리시와 저희들로 하여금 이 광자에 있는 공덕으로 날로 신심이 살아나고 신앙과 수행이 더욱 정진되어 공부와 사업이 일치월장 발전하고 영육간의 진급을 거듭하여 필경에는 성불 제중의 대화를 원만성취하게 하옵시며 광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대중이 참여하여 교화의장이 널리 확장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힘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재산 김형진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날림이 또 했다니.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 생태와 마음 공부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생태 환경 하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영산에서 이제 공사님께서 여기 계신 공사님께서 승주부에서 이제 양계를 하셨죠. 양계 하셨는데 그 양계를 이어받아서 지금 유영도 교도님이 이제 저 안쪽에서 유기농 이제 닭을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제 유기농과 생태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관련돼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이제 기후 변화 또는 우리가 안고 있는 현재 인류에게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현재 환경.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지금 당장 코로나. 코로나가 이제 우리 인류에게 지금 가장 직면한 그런 큰 위기인데 그것도 환경은 환경이죠.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생태라는 것은 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생물이 자연계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또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제 우리가 이제 생태라고 하고 환경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이제 환경이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네. 네. 그렇게 얻는데 제가 이제 영산에서 11년 이제 유기농 농사를 짓고 이제 지으면서 이제 깨달은 것들, 마음 공부 이제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이제 대산 영사님께서 이제 우리 공부인들을 일으키면서 신농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신농, 인농 그러잖아요. 농사인데 그 농사의 주 핵심은 뭡니까 혹시? 여러분 생각하는 농사의 핵심. 예, 농사의 핵심은 뭐예요? 농사 할 때 생각하는 기르는 거예요? 더 가까이 밭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해요. 생명. 예. 살아가는 생명이 건강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농사와 관련된 것. 농사는 별로 뭐 사람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게 농사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면 이제 신농은 뭐겠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농사는 사람 생명을 이제 먹여 살리는 건데 어제 이제 진타원 목사님 어제 우리가 이제 본말을 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신농이 그렇죠. 정신의 농사거든요. 정신의 이제 농사나 이제 육신의 농사나 결론적으로 뭐냐면 같은 농사의 범주로서 보면 같은 농사라는 개념이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주로 이제 생산적 활동에 그친 농사를 우리가 주로 이제 언급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교당에 와서 교화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제 11년 동안 이제 규모 생활의 태반을 이제 농사꾼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과 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연사님 혹시 아세요? 사람과 흙의 공통점. 모르세요? 뭐가 나요, 나. 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이제 그때 한번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 조그만 벽시가 이제 곡식이 되기 위해서 이 벽시가 무엇을 만나는지 아십니까? 물과 태양과. 저렇게 똑똑한데 봉사님께 제가 제일 먼저 뭘 만나야 되냐면은 땅을 만나죠. 땅을 만나고, 그죠? 벽시 하나가 곡식이 되기 위해서 땅을 만나고, 그 다음에 물을 만나고. 근데 불화 그러면 이제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의 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람, 풍. 그렇죠. 이 공기가 통해야 작물들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바람이 지수화풍 맞네. 그렇죠. 지수화풍 4대 인연이 아닌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번에 봉사님께서 한번 6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6대는 너무 건너뛰고 거창하니까 우리 이제 사람 몸뚱아리도 이제 우리 몸뚱아리는 4대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4대인데 저기 겸사님 우리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사랑해서 딱 처음 만나는 게 맺어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형체를 우리가 갖잖아요. 엄마 뱃속에 형체. 예? 수정이 되잖아요. 명세. 예, 딱 하나 갖춰진 거 우리가 이제 지로 봐요. 형태 갖춰졌으니까 흙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는 뭐냐면은 사람의 피. 피가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화는 뭐냐면은 온기. 네, 체온이 딱 생기죠. 그리고 엄마 자궁 밖으로 튀어나와서 바람, 바람을 숨을 들이쉬지 않으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지, 수, 화풍 4대 인연으로 인해서 생성과 이제 태어나서 엄마 자궁 밖으로 태어나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튀어나와서 이제 뭘 겪게 되냐면은 이제 우리 대웅사님께서 말씀하신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려야 할 수가 없죠. 그러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당에서 살다 보면 제가 이제 가끔 예를 드는데 공공회 활동을 하고 나서 꼭 쌈박질을 한 번씩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내가 쌈박질 생겼나, 의견다툼이 생겼나 했더니 내가 보니까 내가 그때 그 감상이 있었거든요. 무화고공 했으면 싸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야지. 근데 무슨 공공했다? 유화공공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 싸우는 거야. 무화고 때 왜 싸우나?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그만큼 안 하고 살거나 이치를 보고 살거나 그러는데 보면 그렇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도움 속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살다가 명을 마치는 순간 다시 이제 역순으로 가는 거죠. 다시 자 뭐부터 숨이 먹고 그 다음에 온기가 살로 들고 그 다음에 피가 마르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죽으면 뭐라고?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예. 왜 어디로? 흙으로 돌아갔다는 원리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이 벽시 하나리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영위하고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노정을 돌이켜보면 벽시 하나리나 사람이나 결론적으로 다 같은 지수화풍 4대의 인연 속에서 우리가 왔다가 간다는 얘기겠죠. 농부들도 이제 이런 이치를 알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이제 돌아보면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 풀이나 나무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걔들은 이제 산소를 누구한테 주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사람은 거꾸로 산소를 들이마셔야 살고 또 뭘 내뱉어요? 이산화탄소를 또 내뱉어요. 그래서 넓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상생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더 범우주적으로 보면 한 생명이다. 예, 한 생명인 거예요. 저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또 없으면 저것도 또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보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지만 크게 보면 한 생명으로 보는 그런 범주에서 이런 노동이나 이런 어떻게 뭐 농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좀
그런 각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현대 문명이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지만 제일 큰 게 우리가 이제 편리, 효율 이런 것을 우선시하면서 문명을 이제 발달시켜 왔죠. 그러죠? 옛날에 공사님 때는 꼴을 대었죠. 예, 꼴을 대가지고 농사를 지었죠. 맞아요. 지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바닥에다가 지고 지게 지고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람 인물을 버렸습니까? 아니, 예, 오줌도 참았다가 자기 집에 가서 썼어요. 이게 다 인산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그 양변기로 다 흘려버리죠. 이렇게 흘려버리고 우리가 사는데 제가 보면 이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자연 질서에 순응하면서 이렇게 협력하면서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효율성, 생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시 되면서 그런 산물과 멀어진 거죠. 네. 예, 멀어지면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100년 동안에 그 100년 넘었죠. 산업혁명이 봉사님 언제쯤 됐죠? 1800. 예. 예, 그 정도 한 150년, 200년은 아직 안 됐지만 한 그 정도 세월 동안에 우리가 인류가 발달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와 지금이 약 0.8도가 올랐다고 해요, 온도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예, 평균 기온이. 근데 우리나라는 몇 도 오른지 아세요? 180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온도가 오를 일이 없었죠. 없었지. 3, 40년대, 1900 일제 강점기 말 무렵부터 설마서 공장이 돌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산업화가 크게 된 건 아니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배에 달하는 1.6도 이상의 평균 기온이 상승을 했어요. 예, 큰일이죠. 자, 근데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기후 이상, 기후 이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위기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어떤 산업혁명의 어떤 부작용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지구도 보면 지구 입장에서 보면 가장 빠른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변화를 아마 맞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한국인들도 1950년 전쟁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의 흐름을 타고 왔죠. 그런 변화도 겪어왔고, 소위 말해서 최빈국에서 OECD 이제 국가까지 오를 정도로까지 엄청나게 큰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함축적으로 이렇게 많은 성장과 이제 가져왔는데 이제 그 성장 이면에 우리들이 안고 있는 산업에 대한 어떤 문명에 대한 이익이나 그런 폐해들은 과연 뭘까?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생태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존중하고 살아왔겠는가? 대부분 무시하고 살아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한국이나 동남아나 동북아나 올해 특히 이별나게 전 이제 동북아시아 쪽은 많이 난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은 40도? 그런 나라가 저기 어느 나라가 51.8도까지 엊그저께 온도가 올라갔다고 하고 요즘 일본도 보통 40도 정도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산이 31도? 부산이 그래서 쪄 줄라고 그랬죠. 그러면 40도 가까이 된 일본은 어떡하겠어요? 더 속도도 높을 텐데 그렇게 큰 우리가 위기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년에 걸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편리, 효율, 생산성 이런 것을 이제 우선시하면서 이제 어떤 게 이제 주로 이제 현장 우리가 화학, 농약, 화학 비료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독일의 과학자에 의해서 이제 비료가 이제 개발됐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인간들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환경 호르몬이죠. 환경 호르몬들 이것들이 이제 내분비 이제 결합 물질이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환경 오염 물질인데 이것이 이제 다이옥신, PCB, DDT, 유기염소 농약, 중금속, 플라스틱, 가소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DDT 혹시 들어보셨죠? 옛날에 공사님은 이거 많이 사용하셨어요? DDT. 겸사님도 한번 만나보셨죠? DDT요. 우리 어릴 때 화장실에 쓰던 그거 하얀 그거 말고 몸에 양반이고 몸에 이 있을 때요. 여기다가 이제 이 잡는다고 예. 이 DDT를 발랐죠. 그래서 이제 그 레이첼 카슨에 보면 그 책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이제 미국에 상징적인 이제 그 동물이 하나 있어요. 새. 혹시 아세요? 미국의 상징적인 새. 하얀 머리 독수리. 그놈들이 갑자기 몇 천만 마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개체수가 쭉쭉쭉쭉 사라지는 거예요.
그 레이첼 카슨이라는 과학자가 이것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하다 보니까 DDT라는 이 물질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것들이 쫙 말단에 있는 아주 미생물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미생물을 먹고 있는 상위 계층이 또 있겠죠. 그 상위 계층이 그걸 먹고 또 죽어요. 그 다음에 그걸 죽은 것을 또 상위 계층 먹고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동식물들을 이제 그 대머리 독수리, 그러니까 하얀 머리 독수리가 그것을 먹고 결론적으로 얘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자에 의해서 밝혀져 가지고 수십 년에 걸리는 이제 일이지만 참 큰 위기를 이제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저도 이제 어릴 때 이제 국민학교 때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애들한테 이 있으면 다 그 하얀가루 뿌려가지고 다 그렇게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면이 지금은 이제 그 발암물질 특급으로 이제 거의 1급인가 특급인가 지정돼 있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다 그 성면에다가 슬레이트에다 기와에다가 뭘 부어먹었죠? 삼겹살을 부어먹었죠. 예. 김 잘 빠진다고. 예. 예, 일찍 죽는 다 여러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환경성 내분비 결합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물질들이 결론적으로 어디 가냐? 대기, 수질, 환경, 그리고 오염시키고 이것이 생태계 이제 먹이 사슬들에 거쳐서 이게 수백만 번 농축이 되죠. 농축돼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는 건데 우리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동물이나 식물에 축적된 것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몸으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섭취하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잘 가끔씩 이제 언급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농약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 축적이 될까요? 배출될까요? 축적. 일부는 배출되고 일부는 축적돼요. 예,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몸에서 축적이 됩니다. 예, 축적이 계속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모든 채소류들, 이제 지금은 이제 고기류에 뭐가 들어간다면은 이제 항생제, 막 함부로 못 쓰고요.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제를 옛날에는 맞췄어요. 그러죠. 근데 지금은 항생제, 호르몬 함부로 못 맞추게 하고 먹으러 맞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어린 아이, 여자아이들이 이제 일정 나이가 되면 생리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 성장 호르몬제를 많이 받아 투입된 고기류를 섭취한 여자아이들의 생리들이 빨리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가임기가 빨리 시작돼가지고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30대부터 뭐냐면은 가임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폐경기가 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제 생긴 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잘 아시는 이제 그 피부 질환, 아토피. 봉사님 그 시대에 아토피가 있었습니까? 없었지. 어디서 왔습니까? 네? 아토피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죠? 음식에서. 음식보다는 제가 볼 때는 건물 환경. 아. 옛날 황토집에 살았을 때 아토피 있는 분들이 봤어요. 옛날에 이제 새마을운동 하기 전에 초가집에 살던 분들이 아토피가 있었던 분이 있었던가요? 건물에서 하다. 예. 근데 어느 순간 아파트가 들어서고 콘크리트가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토피라는 것을 새로운 이제 문명들을 이제 접촉하게 됐죠. 제가 이제 그 전광평에 제가 갔을 때 이제 전농약, 농약 그 농사라고 했었는데 제가 갔을 때 바로 무농약, 유기농으로 들어갔는데 3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금쟁이, 그 다음에 미꾸라지,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까지 본 게 뭐냐면은 수달까지 제가 돌아보러 갔어요. 수달까지. 수달이 거의 뭐 꼬리가 기니까 2m까지 크게 덩치들이 있는 놈들인데 그런 류까지 다 돌아왔어요. 그 봤는데 제가 농로를 포장을 한다고 콘크리트를 붓죠. 네. 콘크리트 붓고 그 콘크리트가 공사를 하다가 이만큼 이제 논에 뚝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미꾸라지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 되구나.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본 순간 콘크리트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예, 무서운 거예요. 미꾸라지가 그 주변에 있는 그 물에 조금 떨어진 그 시멘트에 의해서 싹 죽어버리더라고요. 인간. 근데 우리들은 이제 그런 데가 모습을 보면서 이 생태 환경이라는 것이 생명이 얼마나 무서운 이것들인가.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성, 효율성에 의해서 인간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비료 일단 시작했죠. 비료. 예, 비료를 먼저 이제 봉사님 때는 주로 무슨 비료 쓰셨나요? 그때는
퇴비를 썼죠. 퇴비. 예, 퇴비 이후에. 퇴비 후에는 좀 기름을 갖고 뭐 매붙인다고 예. 해가지고 그렇죠. 아직도 퇴비 그랬지. 예. 그냥 앉아서 매고야. 대단하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비료를 우리가 쓰기 시작했어요. 질소질을 많이 썼죠. 그렇죠. 질소를. 요소비로. 예, 질소에서 같은 건데 어떤 분은 이제 내가 뭐라고 했더니 자기는 질소비를 안 쓴대요. 뭐 쓰냐면 요소비를 쓴대요. 그 요소가 질소 요소인데 같은 건데. 자, 그렇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농부들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영산에 가서 이제 농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농사에 대해서 모를 때는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동네 농부들. 예, 선진자에게. 선진자에게 물었는데 그 선진자의 말에 따라서 이제 비료를 뿌렸는데 벼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상하다. 그래서 다음에 또 그 농부에 또 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또 알려줬는데 또 치니까 또 자빠지네. 3년을 연속 이제 당했습니다. 그 4년째 되다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나에게 억하심적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애먹이려고 할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하다가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 비료가 뭔지를 몰라. 예, 땅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농약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땅이 좋으면 비료가 굳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예. 그 다음에 비료가 많이 필요 없으면요 병들이 잘 안 걸려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리가. 우리도 보면 여기 감기 바이러스가 왔어요. 그럼 내성이 있어요. 나름대로 건강하고. 그러면 앓기는 않겠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죠. 예. 감기가. 근데 내가 약하거나 내성이 없으면 그것이 이제 폐결핵이 되고 폐렴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자연계획. 그러면 우리가 생산성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인간의 뭘 가지고 삽니까? 탐욕을 가지고 살죠. 탐욕을 가지고. 농부라는 것은 뭐냐면은 욕심을 버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농부들은? 그런 걸 안 쓰고. 소출을 많이 하려고 욕심을 내겠지 자꾸 소출을. 그러면 욕심을 버리라고 봉사님 같으면 해야 되겠어. 어떻게 돼요? 농부들한테. 버리라면 버리겠어요? 안 버리지. 안 버리죠. 소출을 많이 내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 농부들이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리 인간의 탐진치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잖아요. 그럼 농부들은 최대한 뭐냐면 탐욕을 부리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제 좀 철이 들면 뭘 배우냐? 절제를 배워요. 절제. 예, 그러니까 비료를 많이 넣으면 많이 나올 것 같죠? 절대 낫지 않습니다. 근데 옆 사람이 비료 한 포 넣으면 나는 2포를 넣고 싶어요. 옆 사람이 3포 넣으면요 나는 4포를 넣고 싶어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도 그 무지, 탐진치로 인해서 그런 무지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든 농부는 뭐냐면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되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게 상농이라고 상농. 예, 상농. 상농만. 예, 기계 상동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비료를 막 퍼부어요. 더 먹으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한농도 아니지만 이제 그 정도 되는데 이처럼 이제 아까 이제 비교가 되는데 그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것도 인간의 탐욕에서 근본이 되는 거예요. 탐욕에서. 그렇네. 그렇죠. 농부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더 많이 먹고자 하는 욕망들이 늘 꿈틀거리고 있죠. 예, 더 많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내 몸을 많이 움직이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뭐예요?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옛날에는 여기서 뭐 강의를 할 때 별로 들어서는 좋지 않은 예인데 좀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옛날 사람들이 이제 뭘 먹었어요? 먹고 이제 저승을 가셨죠. 옛날에 빨리 갔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 농약들이 어독성 1급, 2급, 3급계 분류가 돼가지고 이것이 그 하천을 흘러들어서 물속에 있는 고기들을 죽이니까 이것을 농도를 줄였어요. 옛날에는 막 아주 센 것들은 나왔는데 요즘에는 줄였어요. 자, 요즘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바로 죽나요? 잘 안 죽어요. 그렇게까지 독성이 됐어요? 예, 근데 대신에 뭐냐면 더 고통스러워요. 네? 더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 죽지는 않는데 고통스러워. 옛날 먹으면 확 갔는데 요즘에는 먹어도 확 가지 않고 대신에 예, 여기 다 녹아요. 여기 다 녹아요. 녹아내리는데 대신에 이제 아주 고통 속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까지는 왔어요. 거기까지는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를 통해서 자 사람들이 노동을 덜 하고 대신에 이제 비료를 뿌려서 더 먹겠다, 더 많이 먹겠다 이런 데 욕망에 요즘 말로 하면 끝판왕, 욕망의 끝판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뭐가 있냐면은 좋은 것은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더 웃긴 놈들이야, 속된 말로. 예, 좋은 농산물을 더 싸게 먹으려고 또 이제 탐욕의 욕심을 가지고 삽니다. 한쪽은 노동을 적게 하면서 더 많이 생산하려고 꿈을 꾸고 있고, 한쪽은 적은 돈을 주고 더 좋은 농산물을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또 헛된 욕망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 소비자나 생산자나 제가 볼 때는 다 욕망의 끝판왕들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싼 게 비슷합니다. 이것은 망고 불변의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독인 줄 잘 몰라요. 그러면 일단 겉모습 좋고 가격이 싸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농약을 안 치고 살충제, 살균제 안 치고 내 입으로 전달된 게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서구 유럽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유기농에서 아주 큰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몸이 어디가 아프고 괴롭고 그러면요, 그것은 뭐냐면은 과거 네가 먹었던 음식의 총합이 너라고요. 공감되시나요? 예. 예. 네가 어디 아프지? 그러면 네가 과거생에 먹었던 이제 뭐 과거생이 이제 오늘 이전이니까 그것이 모든 총합이 지금의 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모든 이거죠. 예. 생명체 여기다 다 묻잖아요. 분이거든요. 모든. 예.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충제, 살균제, 몸은 덜 움직이고 욕망에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불리고 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살충제에 막 제초제를 많이 썼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약효를 좀 떨릴 때만 그렇게 쓰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또는 토양이나 물의 지하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배란기, 생식기관 발달, 혈당 조절, 대사 조절, 중추신경, 신경계, 그 다음에 수정의 태화, 성장, 노화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이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되는데 내분비가 교란이 되니까 이것들이 다 뭐냐면 무너져 가는 거예요. 무너져 가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부들도 교육을 받지 않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분들도 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모든 지금의 그 사회 시스템이 욕망의 끝판왕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좋은 값에 팔려고 하는지 그 매몰되어 있는 거지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아직 이제 좀 과거보다는 다르지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흙입니다. 흙이 1cm 쌓이는데 약 200년이 걸린대요. 우리가 지금 이만큼 별로 안 봤죠? 그렇죠. 이만한 표토증이 흙이 생성이 되는데 약 200년이 걸린대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이 흙 1g 속에 미생물은 약 3천만 마리가 살고 있대요. 이 흙 1g 속에. 이 조그만 1g 속에. 엄청난 거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제초제를 뿌리고 비료를 뿌리고 살충제를 뿌리고 그러면 이 미생물이 죽을까요? 살까요? 죽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비료가 예를 들면 농부가 땅에다 뿌렸어요. 화학 비료든 유기질 비료든 뿌렸어요. 그러면 작물이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바로. 네? 미생물이 분해를 해야 그렇죠. 봉사님만 하는 거예요. 못 먹어요. 미생물이 분해를 해줘야 작물들이 먹어요. 그 화학식이 있잖아. 화학식. 그렇죠. 근데 농부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자기가 지금껏 제초제, 살충제 막 줬어요. 제초제 쳤어요. 그럼 토양 속에 미생물이 죽어야 살아요? 죽어요. 그러면 비료를 분해를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료 한 포가지 농사를 쳤는데 지금은 비료 한 포가지 농사를 못 지어. 근데 그 연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호남에 가면 늦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이제 마시멜로 혹시 경사님 아세요? 마시멜로 애들 먹는 과자, 하얀 과자 있는데
집단을 싹 말아요. 집단을 싹 말아가지고 세워놓으면 하얀색 그 호로 이렇게 싸놔요. 그럼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말은 마시멜로라고 그러는데, 자, 마시멜로가 다 이제 어디로 오냐면 경상도로 옵니다.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를 키우는 집단이 어디냐면은 경상도예요. 물. 예, 소 여물로 파는 거예요. 아, 그 하얀 거. 예, 그렇죠. 이게 마시멜로라고 해요. 예. 자, 그러면 옛날에 봉사님 매주 띄울 때 우리가 뭘로 띄웠어요? 찌푸를 묶고 가지고. 예, 지프로. 그럼 집에는 뭐가 있어요? 효소가 있어. 거기 그 예, 미생물이 있어. 미생물. 고초균이라고 해요. 고초균 우리가. 고초균이라고 하는데 그 균이 있어야 매주가 뛰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매주를 뭘로 뜁니까? 나이론건으로. 나이론끈으로. 그러면 곰팡이가 그 고초균이 나이론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없죠. 그 제가 참 무서운 꼴을 많이 봤는데, 우리가 된장, 간장, 고추장이 장류죠. 네. 자, 무엇 가지고 만드는 게 장은? 무엇을 이용한 거예요? 콩. 그리고 콩이 있으면 또 뭐가 따라가야 되죠? 소금. 곰팡이! 곰팡이가 있어야 네. 된장, 고추장, 간장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우리는, 자, 된장, 간장, 고추장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밖에 있어요? 아니면 냉장고에 있어요? 냉장고. 그건 된장, 간장, 고추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류는 햇빛에 옛날에 보면 어른들이 어디에 놨어요? 장독대에 놔뒀죠. 근데 장독대 보면 이제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장독대가 더 어디로 들어갔어요? 냉장고. 네. 자, 냉장고에는 거기서 장위에 있는 곰팡이 균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희한하게 변했습니다. 예. 옛날에 장독대는 자 양기 받은 곳에 있었는데, 요즘에 장독대는 다 어디에 있다? 냉장고 속에 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똑똑한 것 같아도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희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반성합시다. 보통 일이 아니네.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저기 자타원 김복한 법사님께서 앞으로 이제 의사를 하려면 뭘 하라냐면은 당신께서 그때 그 장 관련된 직업을 가져야 돼요. 의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 봉사님 아시죠? 암 걸렸다 그러면 암에 보면 입구자가 몇 개입니까? 3개. 3개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다 뭐냐면 먹는 것에 의해서 병이 든다, 사람들이. 예. 그러면 이제 위장에 요즘 균 이미 있는 사람들 별로 없다고 그랬죠. 다 소화불량, 스트레스로 인해서 장내 미생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주로 드시는 게 뭐예요? 예? 아니, 요즘 주로 교사님, 요즘 사람들 많이 뭐 먹어요? 장 미생물 살리려고? 유산균. 제가 볼 때는 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유산균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김치. 자, 김치 국물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그리고는 이제 비피더스균이 살아있다는 이상한 뭐 1,000원짜리 음료수는 또 기가 막히게 달달하다고 그걸 또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은 유산균이 어디 있어요? 김치에. 근데 김치는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똑똑한 것 같아도 되게 좀 보면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김치 국물 버리지 마시고 잘 드세요. 유산균이 제일 풍부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 장내에는 많은 미생물균이 있다고 했죠. 제가 1g 쪽에 이렇게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뱃속에 있는 장에는 그러면 미생물이 몇 가지겠어요? 수억 마리. 수억 마리. 종류도 가지 종종 하나가 가득한 것이 이 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유산균이 좋다고 유산균만 딱 들이부어 하면 그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지. 그렇지. 균형 있게 되는 거예요. 유산균이 좋다고 많이 먹지 마시라. 그냥 김치 먹는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그 미생물들을 섭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간장, 된장, 고추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만들어준 것들은 주로 뭐냐면 방부제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장을 만들어 먹어야 돼요. 오래 살려면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하려면 간장, 된장, 고추장은 알아서 만들어 먹자. 제가 그 운동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저도 이제 간장하고 된장을 한번 담았는데,
이제 올 말에는 좀 더 사업을 한 번 더 피워보려고. 여기 좀 공간을 이용하면 되겠는데. 예. 장독은요? 예.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장독이 있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유산균이는 그 김치독에는 김치 냉장고에는 유산균이 사나요? 예. 살아요. 그 온도에는? 예. 그러니까 미생물이라는 것은요, 고온에도 있고 저온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따뜻할 때 잘 살겠어요? 추울 때 잘 살겠어요? 따뜻할 때잘 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독을 하면 김치 냉장고 넣으면 된다는 소리잖아요. 된장국 훨씬 줄어들죠. 줄어들어요. 예,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미생물이라는 개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것들이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농약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작물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어디 갑니까? 양방은 뭐 합니까? 봉사님? 내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어. 그 양방에서는 뭐 어떻게 처리하죠? 그걸 제거하는 쪽. 바로 제거하죠. 약을 하든지 수술하든지 바로 제거를 하죠. 그 정말 청중의 수준이 높다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한 방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걸 갖다가 조화롭게 해가지고. 근데 원인부터 분석하죠. 원인부터. 네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처리가 좀 빠른 게 아니라 늦어요. 근데 이제 성질 급한 놈들은 또 그게 안 돼. 빨리빨리 제거하고 없애야 되는데. 농부도 마찬가지.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마시멜로로 이렇게 집단을 다 떼냈어요. 네. 그러면 논에는 미생물이 개체가 있는데 미생물이 먹을 밥이 뭐예요? 볏짚이죠. 근데 볏짚을 싹 꺼지고 갔어. 그럼 미생물이 먹을 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논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가요. 죽어가. 근데 거기다가 또 이 미련한 농부들이 거기다가 또 비를 약간 퍼부어.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분해할 미생물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과학 건물을 해요. 비를 많이 퍼붓으니까. 과학 건물을 해. 그러면 바람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하면 뭐가 온다? 병이 온다. 문곡병, 도열병, 이런 병들이 와요. 자, 이런 병들이 오니까 다시 거기다가 또 뭘 친다? 농약을 또 세게 친다. 이 끝없는 악순환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요즘에 갑자기 탄저병 계열이 이제 예.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예. 탄저 계열은 뭐라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바이러스 또는 역병이라고 합니다. 역병. 이게 왜 하겠어요? 내성이 없어요. 논이든 밭이든 내성이 없어요. 건강해야 내성이 있는데 모든 걸 다 빼서 소를 줘. 자, 소를 주는데 자, 소도 먹고 이제 똥을 싸죠. 그럼 소똥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밭으로 가기는 쉬운데 논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논은 빠지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이건 수탈 농업이라고. 이것은 노예 농업이고. 논에게 우리가 그 기독교에 보면 바리새의 것은 누구에게? 바리새의. 그럼 논의 것은 누구에게? 논에게 돌려주라. 밭의 것은 밭에다 돌려주라. 근데 인간들이 그걸 안 지키고 논에 있는 거 싹 끓이면서 소 먹이고 닭 먹이고 돼지 먹이고 하지만 결국엔 논에다가 뭘 안 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들. 엉뚱 생뚱한 것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음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분이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부족분이 생겨요. 그럼 어디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있어요? 문제가 어디서 생겼어요? 근본적으로. 마음을 샀죠. 근데 우리는 이제 탓을 합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에 그럴 때 생긴 것은 다 누구 탓이다? 누군가는 있어요. 나는 아니야, 일단은. 교무님이 잘 못 가르쳐줬어. 교무님이 못 가르쳐서 그건 몰라도, 일단은 내 탓은 아니야. 일단은 내 탓은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누구 때문에 내가 괴롭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생각까지 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 문제. 태반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 공부나 작물의 녹화나 내가 볼 때 뭐가 다르다 이거야. 다 탓은 있지. 근데 자기를 안 살펴. 아니 자기를 누가 제일 사랑해줘야 돼?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 차타운 김복관 목사님께서 그때 우리 대학생 때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랬더니 질문에 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당신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사막으로
자기 스스로 훈련시키는 사람이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예.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대인들은 다 애정 결핍증이 다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애정 결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애정을 또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법수님 누구라고요? 자기. 나야, 나. 나를 제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야, 나거든. 나를 사막으로 늘 단련하고, 사막으로 늘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사막으로 나를 단련시키지 않고, 사막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는 늘 뭐냐면 밥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야. 밥을 향해서.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수덕사에 가시면, 예산 수덕사 혹시 봉사님 다녀오셨나요? 수덕사에 가시면 영국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보셨어요? 영국문. 우리는 생각의 화살을 주로 어딜 향해 쏩니까? 밖을 향해서. 네. 밖을 향해서 다 화살 쏩니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생각의 화살을 늘 밖을 향해서 쏘고 삽니다. 근데 절집에 가니까 영국문이 있어요. 그 절집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 화살을 어디에 쏘라고? 나를 향해 쏘라고. 근데 그 준비는 잘 안 됐습니다. 교무들도 그래서 제가 해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기를 향해서 쏘야 된다. 화살을 이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라고 생각하고 공부도 누구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 농약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강한 것들이 농약의 뭐 종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수확 때까지 이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천적이나 이것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려가지고 수자원이나 토양 오염시키는 환경 오염물들은 인간과 자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저도 이제 한번 겪어봤는데 옛날에 공사님 그때 이거 뭐 이렇게 흩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멸구 잡으려고. 멸구 잡으려고 뺑에다가 기름을 타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뽑아가지고 또 빠가지고 이제 비에다가 막. 그렇죠. 뿌려요. 저는 이제 아버지 따라서 분재 치다가 제가 먹고 쓰러졌거든요. 근데 분재를 가지고 그 농약을 쳤는데 치다가 제가 흡입을 했던가 봐요. 그렇죠. 근데 그 어린 시절에는 그게 이제 마스크를 쓴다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 자꾸 분재 농약을 뿌리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 그 농약을 흡입을 하고 몸통에서 팍 뿌렸었어요. 그래서 그 어릴 때 그 충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지금 유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한번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다 이제 잔류 농약으로 인해서 어떤 인간까지도 피해를 입는 어떤 그런 결과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수분 단성화, 자웅 이주 식물에게 나비나 벌, 잠자리 그 아인슈타인 박사께서 그 얘기했다고 그러는데요. 벌이 없으면 인류가 망한다고. 예, 근데 벌들도 많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데 이제 제비 우리가 늘 자주 보는 제비가 30년 전에 이제 봉사님 이제 꽃 피던 시절이죠. 봉사님 꽃 피던 시절에는 1km 평방킬로미터당 약 150마리가 서식했는데 지금은 10마리밖에 없대요. 아, 제비가 줄어드네. 15분의 1로. 거의 이제 뭐 멸절 상태까지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제비 잘 짓는 모습 보기 힘들죠. 옛날에는 뭐 누구 집에 가든지 그냥 제비들이 있었고 제비들이 뭘 잡아먹죠. 뭘 잡아먹죠.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마오쩌둥이 옛날에 참새 아시죠, 여사님? 참새를 잡으려고요 전 인민을 동원해가지고 참새를 잡았습니다. 그때 농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 폭삭 망해가지고 8천만 명이 아사했어요. 8천만 명. 네, 8천만 명이 아사됐어요. 중국에서. 네. 근데 우리 인류가 볼 때는 참새가 뭘로 보이겠어요? 해충으로 이제 그놈들이 이제 쪄본다고 마오쩌둥이 생각해보니까 저것들만 없으면 또 수학이 괜찮게 나겠다. 전 인민을 동원해가지고 싹 그 거의 멸절 상태까지 참새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대흉년이 지속돼가지고 약 8천만 명의 인민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제비들도 30년 전에 비해서 약 15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여러분들 뭐 거미나 기생물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결국 뭐냐면 이게 농약의 무분별한 남용이에요. 이것이 이제 조화를 이제 깨쳐가지고 이렇게 해충과 병균이 많이 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탄저병
역병, 이런 계열들이 다 뭐냐면은 이런 바이러스성 계열의 병들로 우리가 진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코로나도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바이러스. 예, 바이러스 계열을 봐요. 그러면 다 뭐냐면 우리가 화학 농약이나 화학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이제 민감하게 막 썼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겪어보지 못했지만 혹시 아토피 겪고 있는 분들 계시나요 주변에? 혹시 미원 요즘 미원하면 안 되죠. 큰일 나지. 일단은 저 화학 조미료, 예, 무식한 말로 화학 조미료를 먹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건강한 사람은요 화학 조미료를 들어간 것을 먹어도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요. 근데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먹자마자 치고 올라옵니다. 이게 발진이 막 납니다. 근데 이제 그 화학 조미료 파는 분들은 이상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먹으면 바로 반응이 옵니다. 핵산을 갖고 오면 되면 예. 핵을 파괴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예. 핵탄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라면을 많이 드시죠? 핵산 중. 예, 라면을 저 학생 때 신고 시간이 마치고 8봉 정도를 먹어야 라면단이라는 교화단을 만들어가지고 라면단 입단이 됐는데 예,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예, 지금 한 20년 넘었죠. 넘어서 이제 그 뒷모습을 관찰을 해보니까 다 위장이 망가졌어요.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망가져가지고 위장 장애를 앓고 있어요. 라면 좋아하지 마셔라.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담교당에서 옛날에 제가 15년 전에 살았는데 저녁에 혼자서 남자 경우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제일 편한 게 뭐다? 라면을 먹었어요. 딱 1년을 먹었죠. 거의 건강 상태가 엄청나게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라면을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겪어봤으니까 몸으로. 저는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하면서 학교 앞에 바로 라면집이 있었거든요. 네. 10시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거의 3년을 거의 라면을 먹었는데 거의 이상.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요. 저는 이제 망가져봤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대대 건강하신 분들.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방부제가 들어간 것도 있고 탕류잖아요. 기름을 튀긴 거잖아요. 아마 혈관 질환이 그렇게 좋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체 내성이 강해지는 얘가요, 강해지는 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페니실린. 네, 페니실린. 여기서 2차 대전 당시에 2천 단위의 이제 균에 불과했던 것이요, 지금 100배가 강력해 됐대요. 2만 단위를 사용해도 약효가요, 훨씬 떨어져가지고 요즘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뭐가 생겼어요, 몸속에? 내성이. 그러면 해충을 죽이게 농약을 쳤죠. 그러면 그 해충들이 내성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생기면 그 인간들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더 강한 농약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면 또 그놈들이 적응해요. 다시 또 인간들은 더 강한 농약을 칩니다. 이게 제가 이제 기억나진 않는데 미국의 어떤 도시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뜬금없이 이제 큰 암 발생률이 이제 높아간 거예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지하수로 이제 그 농약 성분들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수를 먹고 그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이제 바람이 이제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것처럼 이 농약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환경이나 생태나 그다음에 제일 이제 인간과 가장 밀접한 게 뭐냐면은 지하수죠. 지금 봉사님 옛날에는 우물물 드셨죠? 먹었죠. 지금은 먹어 지하수. 못 먹죠. 먹으면 죽는 거예요, 자기가. 네. 지금은 못 먹습니다, 거의 지하수. 어지간했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도 다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하수입니다. 농약, 잔류농약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전에 먹던 국물도 지금 가보면 물이 지저분해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그 다음에 드레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요즘에 금모래빛 있어요? 명박씨께서 많이 파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면 요즘 시골에 가면 그 흐르는 물에 녹조가 끼어 있죠. 녹조가. 그러니까 녹조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목조가 뭔지는 그렇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네. 녹조는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대부분 뭐냐면요, 우리가 화학비를 쓰죠. 네. 화학비를 쓰면 배가 다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
자, 못 먹고 그 밖으로 용출이 돼요. 용출이 되면 그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하천으로. 하천에 가서 그것이 이제 축적이 되거나 쌓였어요. 그래서 다 녹조가 끼는 거예요. 그 옛날에 퇴비를 사용하던 시기에는 봉사님 녹조가 꼈을까요? 안 꼈을까요? 예, 그때는 들에는 반짝이는 금모를 빛을 있어요. 아, 그 부영양이 뜰문자 쓰구나, 부영양이. 예, 부영양화. 그게 부영양화로 그러는데 더 신발을 뭐냐면 있기는 있지만 내가 먹지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다 그리고 문제 다 배출돼요. 그 여러분들이 이 모를 심으면 모를 이만한 데 심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비료를 뿌려요. 자, 비료를 뿌리면 제가 이제 가끔 농부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애기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참고로 저는 애를 키워보지 못했지만 이 모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랑 똑같습니다. 먹는 젖이 한정돼 있듯이 모두 먹는 비료가 한정돼 있다. 근데 인간은 여기다가 어떻게 부어? 한꺼번에 들이부어. 예, 쎄리 부어 그냥. 이 벼가 먹을 120일 동안 논에 가서 이제 100일에서 120일 동안 이 벼가 자라는 논에서 본다 해서 그러면 120일 동안 먹을 모든 총량을 한꺼번에 쎄리 부어.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애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애한테 젖을 한꺼번에 먹이나요? 엄마가 좀 내가 하는 일도 막 바쁘니까 아가야 너는 한꺼번에 다 먹어라 120명씩 그냥 그래서 젖을 먹을 수 있냐고요? 없다고. 그런데 똑같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농부들은 내가 그때 바쁘고 어쩌고 하면서 핑계 대면서 이제 들이붓는 거예요. 그 들이부은 그 비료들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부영양화 되는 거예요. 애기들이 못 먹고 배출하죠. 그러니까 다 어디로? 하천으로, 지하수로 다 오염되는 거예요. 농업의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의 현실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펜실린처럼 옛날에는 금은 가지고도 약효가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들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강력하게 더 강한 펜실린 줘도 몸에서 듣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가끔 가다가 이제 병이 나서 병원에 가면 이제 항생제를 먹겠죠. 투여를 하겠죠. 나중에 그게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토양 오염 여러분들 아시는 진해, 거미, 개미, 곤충, 지렁이, 선충 이런 것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화학 농약이나 비료로 인해서 얘네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버렸어. 예. 그러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 우리가 말하는 음세계 이해되시죠? 양세계는 이제 드러난 세계지만 음세계는 드러나지 않는 지하세계거든요. 이런 지하세계가 실질적으로 우리를 살리고 있는 그 안전한 그 원천이거든요. 그 원천들이 병들고 괴로워지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현재 나타나 있는 우리들도 실질적으로는 그 영향에 놓여 있는 거죠. 잘 몰라요. 그 다음 수질오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하수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들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1968년에 이제 미시간 호에서 연어를 이제 몰수 폐기한 일이 있을 때예요. 근데 이게 그런 뭐냐면은 DDT 관련된 일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는 그냥 반딧불, 여기 반딧불인데 반딧불이가 그렇게 흔한 거였죠. 네. 미꾸라지도 뭐 우렁이도 흔한 거였죠. 겨울철 노래도 다 잡았잖아요. 한 번씩을 다. 시험을 잘한 분들은 지금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농약만 안 쳐보세요. 반딧불이 살아옵니다. 바로 돌아옵니다. 농약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편한 것 같지만, 편리한 것 같지만 인류 사이에 큰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식품오염은 이제 잠깐 뭐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용한 모든 것들이 축적이 돼서 결과적으로 사람의 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잔류 농약 허용치라고 이제 그 과학의 힘을 빌려서 말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류 농약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면 배출이 안 돼요. 축적이 됩니다. 주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농부로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돈이 들더라도 술 한 잔 덜 마시고 다른 거 안 쓰시고 좋은 농산물을 사서 드시기를 앞으로 이제 특히나 이제 애 키우는 분들한테는 더더욱이나 더 이제 제가 간절히 좀 바라는 바입니다. 농약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농약 중독이 한 30% 정도 발생을 했대요. 그리고 농촌 여성의 모유에서도 농약의 잔류 성분이 검출되고 있대요. 아까 말한 잔류 농약 허용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전하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인의 그 젖가슴에서 모유 속에서 잔류를 확인해 봤어요. 그럼 어디로 갔겠어요, 이게 결론적으로? 아이한테 갈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위험한 척에 서 있고요. 이거 뭐 과거 오래된 자료지만 86년부터 90년까지 5년 동안 농약 살포하다가 중독된 사람, 중독되거나 사망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1,300명 1년에 이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기형아도 생기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오남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화학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안전한 거라고 저는 장담은 못하겠어요. 저도 이제 이것과는 이제 거리가 떨어진 사람이 살았지만 그래서 인류가 아까 말씀드린 편리, 효율, 생산성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욕심의 욕망의 끝판왕을 달리다가 이런 결과들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기후 이상보다 더 큰 재앙일 수도 있다. 이건 약간 언급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2017년 각종 암에 의한 사망률이 22.2%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산모가 임신해서 6개월에서 8개월에 조산에 걸리는 애가 11.1%. 그다음에 선천성 기형아 출산율이 연간 4만 명.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환경 호르몬 또는 농약 성분 이런 것들이 신체 조직이나 침투되어서 체내의 다양한 호르몬 분비 이상을 이제 불러오는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각성이 있어야 되겠죠. 각성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을 어떻게 자세해야 될 것인가. 이제 제가 이제 유기농 농부로 이제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교단이 더 건강해지려면은 옛날 대통령님 당대 때는 이제 1차 산업 시대였죠. 그렇죠? 1차 산업 시대였고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을 우리가 거쳐왔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또 제가 볼 때 더 필요한 게 뭐냐면 1차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명 산업이라고 1차 산업을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생명 산업이라는 것이 생명의 가치보다 아까 말씀드린 생산성, 효율성, 이익, 돈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주로.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엉뚱생뚱한 이 결과치들과 우리가 함께 이제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환경이 이렇게 이제 변했는데요. 기후 환경이나 환경 변화가 지구 이제 온도 변화 아까 언급을 드렸죠. 그다음에 화석 연료 요즘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원자력 에너지가 또 친환경 에너지라는 이상한 또 이제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비료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과연 영구적으로 우리가 이 산업을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미래는 뭐냐면 웰빙, 또 자아실현, 또 생산력과 생명자본이라는 것으로 이제 앞으로 시장이 재편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유기농업을 통해서 이제 기후변화나 이제 건강식품의 이제 핵심이 이제 아마 돼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해보니까 대안은 될지 좀 주류로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부도 원무교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과연 주류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주류를 꿈꾸죠. 네, 주류가 되려고 꿈꾸고 있는데 이제 봉사님께서 어쨌든 간에 수장을 맡으셔가지고 여기까지 잘 끌고 오셨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욕망을 제가 이제 버리고 살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욕망을 어떻게 잘 절제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농부의 삶을 살지 안 살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는데 저는 일단 퇴임 이후라도 다시 농사를 지으면서 한번 다시 어울러서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장류 산업도 마찬가지고 장류 문화죠. 산업이라 그렇게 장류 문화, 된장, 농사 지어서 그걸 당장은 해. 그걸 당장 해. 예, 지금은 딴 게 없으니까 일단은 장은 담겠지만 내가 콩농사를 지어서 그 콩 가지고 조선인들이랑 우리가 말하는 대웅라님께서 꿈꾸셨던 재가, 출가, 남녀, 노소가 어우러져서 이제 실행하고 수행하는 공동체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미래가 꿈꾸는 미래에 우리가 실현해야 될 그런 가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뭘 잃어버렸냐면은 우리 교단도 영국의 교단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농사 짓는 데가 별로 없죠. 그 옛날에 청부도 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 청부 농사 안 지어요.
다 뭔지 아십니까? 효율성. 돈이 되냐 안 되냐. 세상이 그렇지만 과연 우리까지 그래서 되겠는가. 저는 이제 노동의 힘, 노동의 위력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포기를 한다고 그런 것을 안 하고야 원불교가 어떤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하면 몰라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구호를 외쳐요. 영육상전. 구원은 멋지지. 구호는 외치죠. 근데 우리 삶에 지금 영육상전 합니까? 네. 아, 그러세요? 이사정령 합니까? 네. 우리 며칠은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어떤 감상이 들었냐면 농사를 지어보면요. 그 사람의 공부 정도를 다 알 수 있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상시 응용 주의 상황으로 공부하던 좀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시 응용 하려면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완전한 생각을 취사하기를 주의해라. 2조는 미리미리 연마하라. 그러면 농사 지을 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미리 연말 미리미리 연마를 해야 돼. 당에서 취사를 잘 해야 돼. 실행한 다음에 했는지 안 했는지 실행 대조를 해야 돼. 그러면 농사하는데도 상시용 주의사항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은 뭐겠어요? 그리고 하던 중 도당에 오고 보면 그렇죠. 네. 나보다 선집자에게 뭘 하라? 문다. 감정을 하라. 그러면 농부로서 삶을 살면서도 상시 응용 주의사항이 필요한 거고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하물며 제가 그렇게 추가해서 사는데 내 삶을 윤택하게 아까 말씀드린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막으로 수영하고 수장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그 공부를 하는 중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고 또 뭐 이상하다,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나보다 선진자에게 묻고 답하고 문답 감정을 하면 이 사람이 어찌 공부가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농무도 그 저번에 오셨잖아요. 무기선거 주판 든 점원도 예? 개인을 든 농무도 정사를 잡은 관리도 어떻게 공부를 안 하겠냐고. 다 되지. 그게 제가 볼 때 그게 일체유조죠. 마음 하나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직업을 가지고 노천 뭐 남는 돈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그럼 내 삶을 윤택하게 꾸려가는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처지에 있든지 아마 경사님도 애 보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애 보는 사람도 뭐 제가 볼 때는 뭐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교단이 또는 내가 우리 좀 자그마한 교단이 어찌 발전이 없겠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꾸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참 공부 잘해. 여기는 제가 볼 때 대강열이 좀 될 것 같아요. 머리로는 대강열인데 이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손발. 네, 손발로 제가 볼 때는 구현하는 게 공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손발로 구현되지 않으면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두선이에요. 구두선. 거기밖에 멈추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공부하는 단계지만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에게 도반이 있는가? 나에게 스승이 있는가? 저는 제일 중요한 그거라고요. 나에게 도반이 있고 나에게 스승이 있는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공부에 앞으로 나갈 일은 있지 뒤로 물러설 일은 없다. 근데 태반이 다 뭐냐면은 나 홀로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 또 스스로 이제 공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스승도 없고 도박도 없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이나 상시 응용 주의사항이 살아나려면은 동지도 있고 스승도 있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공부 또 서로 공부 이것이 이제 어울렁 얽혀서 더 우리가 나 개인 또는 우리 교단이 더 이제 진급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감상이 있으면서 제 말씀을 잠깐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네. 우리 이제 그 금방 그 사막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막의 육도요령이라고 옛날에 네. 정신의 의식주, 육신의 의식주. 예. 그러니까 진리와 사막으로서 그러잖아요. 예. 생활을 구하고 생활 속에서 이제 또 이제 정신의 의식주를 구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을 교무로서, 지금 교무님으로서, 지금 이 교단이 그런 곁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단이. 우리는 늘 INT죠. 그러니까 저는 INT인데. 그리고 이제 교무님 좀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면 뭐 어떤 게,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게? 비전은 제가 볼 때는 머리에서 찾을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당에서도 교도님들과 문답감정을 하고, 예, 제가 이제 지금 뭐 여러 교도님들에게 이제 아침에 문자를, 법문 문자를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종경이 편수 이전에 이제 대금사님을 법문을 받들면서 법문을 받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자기 근기에 따라서 다 정리합니다. 어떤 분이 되든지 간에. 근데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해 정도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이제 모아서 이제 다른 분들이 또 집대성을 했어요. 이제 뭐 정전 대종경을 이렇게 이제 집대성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원문에 가까운 법문을 한번 내가 접해보자. 그래서 이제 자꾸 제가 이제 법문을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읽어보시고 접해보시고. 근데 그것을 나라면 그렇게 예를 들면 뭐 인도품이나 인가품으로 또 실리품으로 이렇게 안 잘렸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그것을 편수하신 분들은 그렇게 잘랐거든요. 네. 예,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나 같았으면 그냥 그 법문 하나로 그냥 혼자로 이어가서 이해를 보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감상이 되는 법문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읽어보고 접하고 하면서 일단은 원문에 가까운 거. 근데 이제 뭐 선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구호는 있는데, 예, 구호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내가 진짜 하고 있는가, 진짜 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답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문답 감정식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시간이 좀 일찍 맞췄으니까. 네. 예를 들면 아침에 제가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가요. 네. 아침에 자설을 하고 나면 이제 6시 7분 일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안세명 교무한테서 오는 보험 편지 받고 바로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녹산 고양공산이 있는 게 작은 공산이 있어요. 네. 거기를 전에는 이렇게 이제 이 비탈길로 올라갔겠지만 지금은 데크 있잖아요. 데크. 네. 테크라고 하는 데크. 데크를 놨어요.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그러면 이게 한 80cm, 70cm 되는 것 같아요. 넓이가. 계단 넓이가. 네. 그러니까 거미가. 네. 거미줄을 딱 치기가 좋아요. 네. 거미줄을 치기가 좋은데 올라갈 때는 한 70cm, 80cm 되는 거고 내려가는 계단은 한 1m 10cm씩 넓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역시 거미가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걸 아침에 가면서 거미줄을 치우고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너희들이 왜 이러냐는 심정으로 처음에 이렇게 이제 치고 갔어요. 그럼 뒷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자꾸 이제 그것이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지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다. 거미한테 물어봐야 된다. 내가 생각했어요. 너희들이 왜 이러느냐 하니까, 사람이 다니라고 댓글을 했는데 너희들이 왜 이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미가 대답을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끼리만 있었어요. 사람이 댓글을 놨다는 거야. 좀 자유롭게 자기들 거미 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은, 이 거미줄이 이렇게 네 가닥을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이렇게 내 동영상도 해놨는데 거미가 얼마나 촘촘하게 치는지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그걸 순간에 치고 가기가 정말 부담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밑으로 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울이가 영길이가 들어가면 우리 영길 이름이 영원불면하고 기운이 없다고 영길이. 근데 이 영길이가 지나가면 거미줄이 안 다쳐요. 네. 내가 지나가면 다쳐야 되거든. 네. 나도 연기처럼 기어야 되겠다. 이건 실합니까? 내가 이렇게 정량하게 이야기를 하죠. 기가 가는데 내가 연기보다 조금 기가 크니까 치는데 오른쪽 뭐 사각형 밑에 쪽이 치다 이래가 거미줄이 좀 으그러지는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 거 저는 몰라도 이 경우에 그 올라가서 동산에서 이제 망배다는 거기서 그것은 운동을 하고 내려오는데, 이 경우에 내가 거미줄을 치면 가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자꾸 끼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교수님께서 어떤 생각이세요?
문답이에요. 우리 신중해 지금 나한테 네. 굉장히 심각해요. 저기 그 제가 한번 진단을 한번 제가 설문 시간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리 저기 영도 교도님들이 이제 영도 교무님이죠. 영도 교무님한테 영도 교도님들이 지금 말고 오래전 정산 동산일 때 영도 교도님들은 이제 주로 어업에 종사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월초기도 때 무슨 기도? 원을 빌 거 아니에요. 원. 무슨 원? 고기 많이 하고 고기만이 작게 해달라. 근데 이제 교무님이 이거 생명 죽이는 건데 이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딜레마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속이 좀 그래서 이제 질문이 의심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산 동산님께 와서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산 동산이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냐면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대요. 기도를 하시고 살로몬 미리 도망가고 죽으려면 그렇게 하라고. 근데 저도 영산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제 농약을 치잖아요. 유기농 농약인데 유기농 농약을 치거나 예초기를 하면서 풀을 치잖아요. 풀 치다 보면 뭐 개구리, 뱀, 막 죽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편합니다. 남남의 탑을 하면서 당연하지.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본문을 듣고 어떻게 하냐고 이제 예초작업 하기 며칠 전에 들판에 나가서 기도를 해. 살로몬 내가 모일부터 모일까지 예초작업을 할 테니까 살로몬 먼저 몸을 피하시고 피치 못해서 명을 마치거든 나에게 원망 말고 진급의 기회를 삼아라. 아니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게냐면은 이제 6월 1일 날 명절 대제 3일 6일 대제 3일 그 다음에 12월 1일 날 이제 명절 대제 3일 이제 총 6일이에요. 6일 동안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생명을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제 그 유증무주 고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천도제를 청소년 때 계속 이제 지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답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답은 마찬가지고 일단 마음의 신고를 고하고 하시길 그렇게 답을 또 뭐요? 이제 없어요? 이제 회청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처음에 강사님 소개를 안 해가지고 강사님 소개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 이제 명장 제도가 있어요. 나라에 명장 농사 명인 명장은 공장을 말하는 것이 명인 이 정말 그 농사에서 벼농사 명인이죠. 네. 농사도 많지만은 저도 이제 제가 영산 성지고에서 그 양계하면서 농업 그 학문 가르칠 때 이분은 학생 신분이었는데 그런데 저는 양계를 하면서 우리 유기농계라는 명인이 못 됐는데 우리 명인대시잖아요. 정말 1인분의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로서 그 신분이 지금은 공인중개사잖아요. 집장사를 한다잖아요. 저도 집을 지어갖고 이제 살기도 하고 처분하기도 하는데 거미 그 이야기 금방 했잖아요. 거미 집들을 이렇게 많이 파괴해가지고 내가 내 집인대로 언제든지 짓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과 보험에서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오늘 전중들이 좀 수준이 높았지만은 그렇죠. 수준에 대해서 예. 그 중에서 봉사이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이 이렇게 질문과 답이 되고 했는데 남들한테 짝고 한 줄 알았어요. 짜고 한줄 알았죠. 진짜 안 짰어요. 그런데 이제 생계에 대한 마음이 있고 정말 저는 학교에 있을 때 그 운영을 한 과가 생명사랑과였어요. 생명사랑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생명사랑과를 하면 우리도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선생님들이 지원을 했거든요. 자원을 해가지고 그 학과에 가는 거예요. 생명사랑과를 운영했는데 다니면서 웅덩이에 빠진 개구리가 있으면 몇 번을 시도하잖아요. 개구리가 올라오려고 아무리 하다가
하다가 못하면 무기가 없으면 거기서 지쳐가 죽겠지. 그러면 이제 그 손을 뻗어가지고 이제 그걸 뭐 도구를 이용해서 이래 한다든지, 콩벌레라고 많이 있어. 우리 동네 콩벌레가 많은데 다른 사람은 빨리 이래 밟아서 죽인다고 하지만 저는 일일이 이렇게 건드리면 콩처럼 되거든요. 그 벌레는 기어다니다가 건드리면 또 말아가지고 콩처럼 돼요. 그걸 주워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살아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생명을 죽이는 바가 참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이건 상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장수를 하지 않을까. 아니 진짜 생명을 절대라고 하다시피 할 수 있을 정도로 안 죽여요. 어쨌든지 이래면 진에 지금이 같은 거, 그것도 신발이 가는 것도 안 죽입니다. 이게 부드러운 종이를 사서 다른 데 갔다가 그 살아라 말을 반드시 하고, 꼭 이렇게 이제 집을 짓다든지 뭐 할 때는 반드시 그 처음에 도깨는 하고, 이제 또 혹시 이 집을 짓는 데에 따라서 생명을 잃는 그 생명이 있거든. 전부 다시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우리 오늘 이런 거는 정말 농약은요, 아까 스레트 나왔잖아요, 스레트. 네. 저는 스레트를 집에 살면서 스레트 자르는 게 전에 길어가지고 자를 때, 그때는 몰랐어요. 톱을 갖고 자르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맞은 거예요. 요새 내가 좀 아픈 게, 그때 진짜 그 톱질하면은 그 섬유 있잖아요. 유리 섬유. 그 뭐야? 성면. 아, 성면이 그대로 마시거든, 그대로. 마스크도 안 쓰시고. 안 쓰고. 손톱을 이렇게 냈으니까. 지금까지 사연이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마시겠냐고, 그거, 저 스레트를 자르는데. 그때 마스크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때는 지금까지 사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면을 얼마나 마시는데, 지금 내가 한 번씩 가슴이 뭐 뛰고 나면 아픈 게 가까운 말 들으면서 그 선면 마셔서 그런가 생각해. 그러니까 뱃살까지는 깎아 없을 텐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이쪽에 좀 답답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면을 진짜 많이 마셨어요. 스레트를 손톱으로 잘랐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 선순환에서 우리가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게 정말 깊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사를 좀 짓거든. 도타만하고 내가 근데 농사를 좀 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무농약이에요, 우리는. 고추도 이번에는 다른 농약 친 사람은 탄저병이 왔어요. 우리는 탄저병이 안 왔어요. 지금 완전한 고추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많지는 않은데 완전해요. 완전한, 그렇게 진짜 농약 없는 고추 이번에 먹고 그래갖고 김장해가지고, 그러듯이 오늘 이것을 갖다가 꿀을 삼아서 우리 생활에서도, 그리고 이제 나는 그러면 이렇게 거미줄 치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걸 치고 가면 옆에 이제 기둥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치면 되거든. 얘들이 좀 좁지만 이러면 늙어서 굉장히 큰 광활한 집이 되니까 집에는 좋지, 많이 붙으니까. 근데 이쪽에 기둥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치면 좀 좁지만도 되겠는데, 내가 계속 치고 나가면 이들이 옆에다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쉽지 않을 거라고요. 계속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거미를 계속 치고, 또 봉사님이 지나가면서 계속 또 치고, 둘 다 이제 정성성자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굶을 것 아니야, 뭐. 네? 내가 집을 벗었으니까 먹을 거 없어서 굶으면 죽을 것 아니야. 죽진 않았어요. 바로 쳐요, 바로. 뒤돌아서면서. 네, 엄청나게 빠릅니다. 제가 보는. 내일 아침부터는 다시 이제 내가 치고 가보면 같이 받읍시다. 아니, 뭐, 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 정말 탁구집하고 하면서. 아니, 오르막길 가다가 여기 쳤는데 내리막길 오니까 또 쳐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라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정성성이요. 두 분 다. 네, 검이나 그러니까 나는 그 영길이가 영원불멸하고 기름이 없다는 그 놈을 데리고 막 가는데 우리 그 때문에 내가 다리가 튼튼해지고 그러거든요. 네, 보세요. 여기서 지금 내가 한번 15만 원 보여볼게. 또 물고 나면 저기 하시려고? 나는 못 하시거든요, 뭐. 네. 우와! 이 지금 이 나이에도 다 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상이 있어서. 네. 좋다. 시간 있으니까. 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면 되죠. 네. 이거
되나요? 마이크 거의 됐. 그냥 그거 해.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단식을 최근에 3박 4일간 지리산에서 네. 하고 왔었는데 오늘 제사님 강의하고 좀 연결되는 게 있어서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단식 한 3박 4일하고 한 열흘간을 3일간은 보호식을 하고 그 다음 일주일은 교정식을 해서 음식을 매우 조심을 시켰는데 그 단식 중에 자연치유 대가이신 분이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열흘 동안 절대 먹지 말라고 진신당부하는 게 달걀, 우유, 생선, 고기 제발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우유, 소, 항생제라든지 여러 가지 호르몬 그 닭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발 주겸 제조 과정에서 거기 검사해 보면 중금속 같은 많이 검출이 거의 대부분 된다면서 그분은 함초거든요. 함초라는 게 바닷가에 자라는 풀, 그 함초를 많이 권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소나 돼지나 물고기도 양식하게 되면 네, 중금속이 다. 자연히 농약, 항생제, 뭐 중금속 다 들어가잖아요. 네. 자꾸 독을 우리가 입으로 흡수하게 되니까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단식할 때나 지금도 보면 풍욕이나 냉온욕, 풍욕은 한 30분 가량 1분간은 이불을 덮었다가 1분간은 빨가벗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고 좀 안 좋은 사람은 20초, 40초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는 게 음악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은 그냥 1분씩 교대해도 되고 그럼 피부가 튼튼히 돼서 피부로 오히려 이걸 호흡을 한다 이 말. 네, 나오고 냉온욕도 가정에서 하기 힘드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샤워기 가지고 처음에 1분 동안 따뜻한 물, 좀 뜨거운 물 견딜 만한 그 다음에 1분은 차가운 물 이렇게 한 1분씩 하면은 총 10분 정도만 마지막은 냉수 차가운 물 해갖고 그렇게 하면은 피부가 튼튼해져서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배출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딱 생각나는 게 있죠. 흡수율이에요. 흡수율. 네. 이 농사 지을 때 아무리 비료를 줘도 흡수를 못하고 또 분해 안 하면 또 전달. 흡수도 안 되고 사람도 마찬가지. 옛날에 제가 만덕산 효소선언에서 한 단식을 일주일 이상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물을 마셔야 될 양이 하루에 뭐 한 2리터, 3리터 지금도 물이 독소 배출하는데 꼭 필요한데 제 자신 살펴봐도 하루에 물을 많이 안 마시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독소도 배출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몸 안에 어떤 소화하는 데 문제가 되잖아요, 사실. 그때는 물을 오늘 이거 마셔야지 크면은 오늘 너무 적게 마셨네 그래서 그 보통 향수병에 있는 거 한꺼번에 들이마시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흡수율 우리가 물을 예를 들면 소주 한 컵 정도씩 해갖고 자주 마시면 우리 몸이 물을 흡수를 해갖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녹여서 배출하는데 한꺼번에 하면 흡수율이 낮아져갖고 오히려 위장만 고생시키고 또 배출되어 버린다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먹이는 거.
애기도 보면은, 손녀 키울 때 보면은, 우리 딸이 이제, 이제, 요새 면서 전비기고 있는데, 큰 애는 어쩌다 안 먹이지만, 한 번씩 보면, 먹으면 다 올려버려요. 그 왜 그래요? 흡수를 못하잖아요. 부모 욕심은, 좀 미겨야 된다는데, 아가 받아들이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이 정도 미깁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흡수율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물이라는 게 잘게 부서져야 흡수가 잘 된대요. 근데 보통 우리가 육각수 그런 거는 잘게 부서져 있는데 보통 부산수돗물이 전국에서 아주 안 좋다 하던데 부산수돗물은 물이 여러 덩어리가 다 뭉쳐져 있대요. 덩치가 되게 크대요. 그 숫자가 있는데 내 기억은 못해요. 그 물이 너무 많은 덩어리가 뭉쳐져 있어갖고 우리 몸 안에 들어와봐야 물 덩어리가 커갖고 흡수가 안 된대. 말단 먹어봐야 헛건. 어떤 사람 보고 나오라 해가지고 그 강사가 딱 팔을 내밀어 오링을 해갖고 손을 벌리잖아요. 근데 그냥 보통 물을 컵에 딱 담아갖고 손에 한쪽 손을 들고 저쪽에 오링하니까 이 식기 벌어져요. 보통은. 근데 어떤 창가에 놔둔 물컵, 그리고 햇빛을 좀 물컵, 그걸 또 산에 딱 쥐고 오링하니까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사하는 말이 물을 잘게 부수는 법은 햇빛을 쬐는 거다. 햇빛은 구름이 끼거나 뭐 해도 햇빛은 하늘 해는 있고 비추는 거니까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기 잘게 부서졌으니까 물이 그래서 마시지 않고 손에만 쥐고 있어도 이게 힘이 강해지더라고요. 힘이 강해져. 그래서 참 물 크기가 그래 중요하구나. 우리는 물을 마시더라도 잘게 크기가 아주 덩어리가 안 뭉쳐진 그런 물을 마셔야 되겠구나. 한꺼번에 많이 먹어도 안 되겠구나. 그런 거. 우리 뭐 먹는다고 아무리 먹어도 우리 소화 안 되면 헛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어서 침이 고여갖고 음식 자체가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 요새 집에서 제가 쭉 현미밥을 먹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현미를 밥을 해갖고 덩어리 소분을 해갖고 이 정도로 한 10덩어리 이상 20덩어리 정도 냉동실에 이어놨어요. 그래서 요새는 끼니 때마다 하나씩 끄집내갖고 그 해동을 시켜가지고 한 숟가락 먹고 완전히 침으로 해갖고 밥이 없어진 다음에 반찬 따로 먹으라 하더라고요. 흡수율 때문에. 그래 반찬 같은 거 이제 깻잎파리, 콩잎파리 절이난 게 있거든요. 김치. 그러면 이제 먹기도 하는데 그래 그거 흡수율 때문에 흡수율. 자, 너무나 겁나는 게 그래서 절대 밥 반찬을 같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된대. 그래서 따로 먹어라. 밥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반찬을 먹어라. 그래야 흡수가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 오래 걸리더라도. 그리고 좀 주의하는 게 달걀이 소화 시간이 그리 오래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달걀을 가급적 따로 먹든지 안 먹든지 아니면 유기농 양계 달걀은 좀 낫겠죠. 그래요. 네, 그렇죠. 예. 또 그런 우리가 참 신경을 참 써야 되겠다. 이 흡수율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막 강조를 하겠는데 이 흡수율을 하는 게 참 머리에 박혀갖고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시민선방 원데이 건강아카데미 제15회차 강의를 원만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종을 이렇게 얌전히 주세요. 이제